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초기 운영 비용 관리. 지난 시간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과 그 다음에 창업 자금 관리할 때 처음에 유입돼야 되는 그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창업 자금 관리에 대한 것들은 초기 사업에 우리가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엇나가게 끼었을 때 나중에는 중간에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그 자금에 대한 그 흐름을 역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자금의 투입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고요. 원래 이 초기 사업 운영 시의 그 체계적인 비용 관리는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효과적인 그 비용 관리를 위해서 다음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화면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초기 운영 비용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고정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변동 비용을 어떻게 내가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무기록 관리, 대차대조표라든지 그런 밸런스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먼저 철저한 예산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여러 번 귀에 딱지가 달라붙을 정도로 들은 얘기가 될 겁니다. 초기 비용에는 어쨌든 그 예산 계획 수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월별로 또는 구체적인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필수 비용, 그러니까 필수로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의 10에서 10%, 15%, 10에서 15% 정도는 예비비로 책정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예산을 검토를 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산을 조정할 때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은 항목별로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에서 약 40%로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요. 그래서 임대료와 관리비는 한 15에서 20%, 그다음에 재료비와 물류비는 20에서 한 25%,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은 약 10에서 15%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는 제일 그 포션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30에서 약 40%를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이제 임대료와 관리비 같은 건 15에서 20%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재료비라든지 물류비는 뭐 마케팅 비용은 그때그때 조금씩 상호 간의 포션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서 굳건하게 예산을 잡아야 될 게 인건비하고 임대료 관리비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갖고 예산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보면 고정비용 관리가 있네요. 고정비용 관리. 고정비용 관리도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에 적절한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를 선택을 하고 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잘 협상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 악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잘 읽어보지 못한 책임은 임차인이 전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잘 협상을 해서 가능하면 1대1로 하시는 것보다 중간에 그 부동산을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제3자가 개입돼서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활용을 고려해 봅니다. 창업이기니까. 공유 오피스라는 건 뭔지 아시죠? 물론 정부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내면 전화를 받아주고 또 거기에 약 한 평 조금 덜 한 0.5평 6평 되는 책상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처음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공용 오피스 활용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확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아주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팩스라든지 복사 이런 것들도 같이 그 공유 오피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미리 사지 않고 단계적인 확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를 위해서는 핵심 인력 중심으로 채용을 해야 되죠. 아시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 그다음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핵심적인 사람이 뭐 급여가 예를 들어서 200에서 한 300만 원이다. 아주 중요한 역할,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300에서 멈추지 말고 어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또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중요한 그 핵심 인력과 같이 성공의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건비가 이제 보통 30에서 40%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많은 그 금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 충원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인증을 예를 들어서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소부장 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죠. 뭐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여성 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들은 본인이 스스로 좀 시간을 내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 좀 그렇다면 이런 것들 아웃소싱을 맡겨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 확보라든지 또 생산을 할 때 생산의 그 요건들을 갖출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동비용 통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생산이나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반제품을 제품으로 완제하는 중간에 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 재료비 관리를 위해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정 재고 너무 많은 물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그 MOQ 미니멈 오브 퀀티티 해갖고 최소한의 물량을 정해주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개는 안 팔고 10개씩 이렇게 포장해서 판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팔 때도 요즘에는 그러한 그 적정 재고 수준 때문에 10개의 기준보다는 2개가 조금 비쌀지라도 개당 단가로서 비쌀지라도 그것을 조금 비싼 것을 통해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대량 구매 시 예를 들어 할인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급업체를 다변화해서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너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너무 싸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그 문제 발생 시 또는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그 뭡니까 반도체의 원료를 미국 쪽에 지금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반도체 시장에 많은 그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료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봤을 때 어떤 글로벌 시장에 급변하는 그런 것과 동의해서 봤을 때 가능하면 아주 약간의 그 높고 낮음은 있겠죠. 그 제품의 가격 차가.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그 다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 2군데 또는 3군데 이렇게 해서 공급업체를 다변화해서 차후에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비상적으로 그 운영을 해 나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를 하고요. 소모품 구매를 최적화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 공정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공정을 줄였을 때 정말 우리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높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한 공정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그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그 원가 포션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재무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체계적인, 잠깐만요, 재무 기록 관리, 재무 기록 관리 필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전자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장부를 관리를 하고 월별 계산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세무관리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가서 뭐 대충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조금 합쳐서 하지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기재 항목이 많아지고요. 계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서 일일 현금 시제를 관리를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는 오너들은 철저히 하고 있어야 다음 달 또는 1사분기 또는 2사분기의 분기별에 따른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많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시고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체계적인 비용 관리 전략을 통해서 초기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비용 관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매출하고 어떤 매출에 대한 수익 창출 방안, 이거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수익 창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물론 초기 운영 비용도 중요합니다만, 매출 및 수익 창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매출 및 수익 창출, 이 방안은 어떻게 제시를 하는가. 처음에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해서 판매 채널을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효과적인 그 매출 및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 팔아서 그냥 나온 것을 다음 달에 팔면 금액이 오르면 성장한 것이고, 떨어지면
뭐 적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봤을 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량적인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매출 및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아까 지금 4가지 말했던 영역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체적인 매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요거 매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구체적인 매출 목표 설정을 단기적으로는 월별 및 분기별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각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그러니까 서비스,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면 그 서비스별로 판매 목표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 달성 계획과 여러분들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그 근사치, 다시 말하면 손익분기점의 공식 속에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만들거나 플러스 뭐 알파라든가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손익분기점 달성 계획과 시장 점유율 목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성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만약 상품 출시 계획과 시장 확대 전략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 전략 수립이네요. 어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 내부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면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홍보, 파트너십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립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층에 맞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제품과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식점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 직접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설을 가진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업태 종목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어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은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에는 SNS 채널 운영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최적화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SEO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전략을 보실 겁니다. SEO 요거는 어떤 그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할 때 무슨 플랫폼 했을 때 거기에 네이버 위에 제일 상단에 뜰 수 있는 그 검색 엔진의 최적화, 이걸 SEO라고 하는데 SEO를 통해서 온라인 어떤 가시성을 높여야 된다.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그 SEO를 통해서 그 온라인 가시성을 높였을 때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시성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품질 컨텐츠 마케팅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온라인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외부로 어떤 소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고품질 컨텐츠 마케팅을 계획을 해서 효과적인 온라인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고 강력한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 또 다양한 프로모션 계획과 체계적인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의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죠. 여기 수익 모델의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 모델의 구축은 그 어떤 그 가격 전략에서는 적정 가격을 설정을 하고 또 효과적인 할인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보내지는 온라인상에서는 적정 가격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차후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서 효과적인 할인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주력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어떤 수익 창출 그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샵인샵 개념 어떤 제품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성 있는 제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가게 속에 조그맣게 탁자를 해서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샵인샵 개념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 판매 채널 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보시면 판매 채널 확보. 이건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대리점으로 다양한 판매 채널을 해서 고객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가 필요한데 온라인 채널로서는 자사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또 오픈마켓에서 입점을 하거나 또 소셜 커머스를 활용할 수 있죠. 모바일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직영점 운영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업체 입점이나 전시 판매장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샵인샵 개념도 판매 채널 확보 속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업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전략은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인 어떤 그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지우고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중요한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 현금 흐름 관리는 지금 보시면요. 현금 유입 및 유출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자금 부족을 예방을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현금 흐름을 아까 제가 그 자금 유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